안녕하세요. 건강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재원의 100세시대입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과 노력을 조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특히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피부가 젊어질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오늘은 피부 노화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서건희 가정의학과의 송슬기 가정의학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선생님 혹시 피부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저도 사람인지라 네. 걱정은 하는데 그 피부에 대한 그 이해력이 높아지면은 네. 피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그 점점 노화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케어를 잘 하면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실 거예요? 네. 일단 피부가 어떻게 생겼나, 어떤 조직으로 생기고 어떻게 재활하느냐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와 그 색깔과 주름이나 이런 게 그 결정되는데요. 네. 피부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장기라는 거 아셨어요? 그래요? 네. 뇌가 제일 큰 장기 아니에요? 사람들은 주로 간이나 뇌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피부가 제일 큰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키가 한 170 정도 그리고 몸무게가 150 정도 되시는 그 사람이라고 쳤을 때 네. 평균적으로 한 그 2제곱미터의 피부가 우리의 몸을 덮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럼 무게는 한 8파운드에서 10파운드 사이에 보시면 되고 이제 체구에 따라 좀 더 클 수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피부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이쁜 거 화장하고 이런 네. 그 백지가 아니라 네. 하는 역할이 있어요. 첫인상을 좌우하는 역할. 그렇죠. 네. 그 외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보호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 밖에서 병균 같은 게 들어오지 못하게. 항상 병균들은 우리의 몸을 탐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꽉 잡아줘서 병균들이 못 들어오게. 네. 두 번째는 속에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그 물이랑 그 뉴트리언스 같은 것들을 나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나가지 못하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체온을 피부에서 느끼고 여기서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너무 덥다. 그러면은 그 혈관도 열리고 모공도 열려서 땀이 나나요? 땀이 나고 네. 몸에 열을 낮춰주고 그리고 추울 때는 피를 다시 심장으로 그리고 그 몸 중간 쪽으로 모여서 몸을 더 따뜻하게 해줘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만질 수 있게 신경이 끝에 거의 이제 뇌에서 멀어지는 곳 끝에에 신경들이 모여 있어서 센시티브한 것들 뭐 어디가 울퉁불퉁하거나 느낌이 어떻다, 진동이 느껴진다, 뜨거운 네. 걸 그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촉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손가락 끝에는 밀집도가 어마어마하고요. 팔이나 등이나 배나 이런 데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센시티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등으로 느끼는 촉각과 손으로 느끼는 촉각이 다르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얼굴도 촉각이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배설을 하기도 해요. 배설이요? 네, 땀으로 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예. 우리가 대변과 소변으로도 우리 몸에 있는 독소와 찌꺼기를 버릴 수 있는데 네. 땀으로 나오는 유리아나 그 소금기나 물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량이지만 배설도 해요. 많이들 이렇게 막 사우나 가셔서 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거 좋아요, 선생님? 특히 남성분들이 네. 술 많이 드시고 네. 막 피곤했을 때 독배로 사우나 가신다 하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우리가 말하는 독은 엄청나게 소량이고요. 거의 다 빠지는 거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우리 어머님들 그 사우나 가셔가지고 네. 독소 쫙 빼고 오시고 그러시는 건데 느낌- 그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네, 느낌은 좋은데 예.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권장량보다 더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사우나를 하신 후에는 꼭 물을 많이 드셔서 그 수분을 다시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하는 게 좋아요? 시간은? 온도랑 그 기간 따라서 다른데요. 네. 그 사우나마다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어요. 오. 그거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권장 시간만큼만 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너무 고온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은 우리가 그 여성분들 많이 하시는 모공이 네. 이렇게 열려버려서 그 오랜 시간 돼 있으면 다치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사우나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비타민 D 들어보셨죠? 네. 햇빛이 주는. 그렇죠. 네. 햇빛에서 날라오는 비타민 D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피부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 켜지지 않은 비타민 D를 UV 레이가 와서 켜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피부 속에 이미 비타민 D가 있어요? 네, 켜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햇볕을 쬐주셔도 충분한 비타민 D가 이제 우리의 몸을 도와줘요. 근데 모자라신 분들은 약 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기 막 비타민 D3 많이 드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15분 정도만 밖에 있을 수 있으면 안 드셔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10분 정도, 15분 정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피 검사로 이 수치가 나와요. 낮으신 분들은 영양제를 더 드시라고 저희가 처방해 드리던지 아니면 시중에서 사서 드시라고 해요. 아,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비타민 D 결핍이라고 이렇게 된 분들이 많으신 거군요. 네, 네. 네. 피부가 선생님 네. 굉장히 얇지만 엄청 구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 피부 제일 위에 있는 곳이 표피라 그래요. 네. 표피가 뭐냐면은 우리가 느꼈을 때 요 바깥에 제일 얇은 그 세포들을 갖다가 표피라고 하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 표피랑 진피 사이에 줄기 세포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요? 네. 네. 줄기 세포가 하는 거는 새로운 세포를 자꾸 만드는 역할을 해요. 밑에서는 이렇게 네모나고 동그랬던 줄기세포 네. 그 층을 갖다가 스트라타 베이셀리라는 곳에서 네.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2층으로 올라가요. 그 베이셀리라는 게 뭐 베이스먼 같이 기저층을 말씀하시는 정확해요. 거예요? 네. 스트라타는 그 층을 얘기하고 네. 베이셀리는 이제 그 지하라고 맨 밑에 있으니까 얘네가 이제 세포를 하나씩 만들면서 위에 있던 세포는 자꾸만 위로 밀려나게 돼요. 그러면서 동그랗던 게 조금씩 찌부가 돼가지고 예. 얇아져요. 아, 그 점점요? 네, 점점. 네. 그래서 맨 위까지 올라가는 피부 세포는 핵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그 피부를 각질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선생님? 각질. 네. 각질을 만들어서 네. 이제 탄탄한 그 수분이나 그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박테리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 각질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때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때를 너무 빡빡 미는 거는 네. 모든 의사가 좋지 않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 세포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그 층은 계속 밀려나면서 먼지가 돼서 날아가요. 근데 그거를 이유 없이 계속 그 너무 세게 밀었다가는 우리를 보호하는 아까 말씀드린 보호벽이 사라져서 피부염이 잘 걸릴 수도 있고 건선이나 아토피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 비누 없이 그냥 네. 목욕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정도의 비누랑 샴푸는 필요한 게 네. 우리 그 표피 맨 위에 있는 각질층에서 그 이제 기름이랑 땀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면서 그 제2의 보호막을 형성시켜줘요. 근데 보호막은 항상 공기에 노출돼 있으니까 먼지도 묻고 박테리아도 거기서 살고 그 곰팡이도 조금씩 있어요. 아, 피부예요? 네, 이거 정상적으로 살아요, 얘네들. 근데 이제 이게 깨져서 들어오면은 이게 염증 덧나고 염증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비누 거품을 내서 씻는 것이 더
권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표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밑에는 그 무엇이나요? 밑에는 진피라고 있어요. 네, 이 진피가 중요한 게 여기에 그 핏줄 끝에 모세 혈관들이 끝나는 지점이 여기 있고 많은 그 신경 끝 세포들이 거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촉감을 거기에서 다 느끼는 거예요. 표피가 위에서 보호막을 해주면은 그거를 네. 그 보호를 받는 그 지역이 진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진피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그 우리 피부의 탄력성을 거기서 결정해요. 그 콜라겐이랑 맞아요. 네, 또 뭐 하나 더 있죠? 콜라겐 그리고 그 사이에 네. 이어주는 일라스틴이라는 일라스틴. 성분이랑 뭐 글라이코프로틴이나 뭐 하이로 뭐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거는 콜라겐. 네, 콜라겐은 젊었을 때는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탄탄하고 탱글탱글해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얘네들이 점점 깨지고 부러져요. 그 이유는 콜라겐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DNA에서 프로그램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 이제 그 프로덕트를 좋은 거를 만들어내요. 콜라겐을요? 네. 네. 그래서 잘 엮이고 튼튼한데 나이가 들수록 DNA가 조금씩 약해지고 그거를 만드는 콜라겐이 옛날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잘 엮이지도 않고 좀 깨져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데는 그 탄탄하게 있고 어느 곳은 약해져 있어서 움푹 들어가여 있고 많이 접히는 곳이 주름이에요. 그러면은 그 콜라겐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콜라겐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진피 밑으로는 네. 그 지방이 있어요. 지방층이. 지방층이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몸을 감싸는 이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너무 많으면은 이제 그게 살찌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의 쿠션을 해주고 그 사이로 또 혈관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네. 그 우리 몸에도 어느 정도의 지방은 있어야 돼요. 그 요즘에 막 지방 세포가 튼튼하면은 얼굴이 젊어 보인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영감을 받으셔서 살을 이렇게 쑥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꺼번에 빠지니까 그 어느 정도의 지방이 이제 받쳐주고 있는 그 주름이 네. 이 지방이 쑥 빠지니까 갑자기 노안처럼 오는데 그게 주름이 더 세게 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살을 찌우면은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recommend는 하는 않은데 네. 살이 조금씩 찌면은 피부가 조금 더 팽창하는 효과가 있어서 주름이 살짝 펴지긴 하는데 네. 일부러 더 살찌우시고 그러는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가? 네.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청소년 분들은 그 여드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인의 고민이죠, 그렇죠. 사실. 저도 예. 한동안 건들면 안 되는데 그 쥐어짠 적이 있어요. 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도 콕 이렇게 콕 짜잖아요. 그쵸. 예.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네. 그 털이 나오는 길 바로 옆에 그 기름도 나오는 그 길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각질이나 표피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거기를 막아버리면은 그 박테리아 중에서도 여드름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네. 그 박테리아가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먹고 번식을 하고 커지면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여드름 나기 전에 그 하얀색 보일 거예요. 화이트헤드요? 화이트헤드. 예. 화이트헤드는 피부 밑에 있어서 살짝 비치는 게 화이트헤드고. 그리고 또 화이트헤드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블랙헤드가 있겠죠? 블랙헤드가 있어요. 예. 그거는 그 피부가 열려서 염증돼 있던 곳이 이제 산소에 산화되면서 시꺼매진 거예요. 그거 짜도 돼요, 선생님? 그거 짜려면은 네. 되도록이면은 이제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네.
어차피 하실 거면은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그 검은 게 있으면 안 좋아 네.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손을 정말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얼굴도 깨끗하게 알코올로 잘 하신 다음에 알코올로요? 네, 알코올로 깨끗하게 하신 후에 거기 박테리아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손으로 짜고 나면은 손에 묻어있던 병균이 들어가서 2차 감염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의사한테 안일짠만 가서 못하리라. 그렇죠. 예. 그것도 손톱으로 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여드름이 위에도 있지만 밑으로도 있어요. 염증이 아까 우리가 말한 스트라타 베이살리라는 세포들까지 건드렸는데 그걸 또 짜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그 줄기세포가 죽겠죠. 그러면은 이쁜 세포들이 밑에서 밀려 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짜실 거면은 손톱은 안 되고 네. 큐팁 가지고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 살살살살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만 살짝 빼세요. 그러니까 진피를 건드리지 않게 살짝만 짜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거울 앞에서 그거는 권장하지 않지만 네. 하실 거면은 정말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넓어진 그 땀구멍이라 그러나요? 네네. 이렇게 좁아지나요, 선생님?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네. 좁아져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베이셀리에서 끝까지 각질층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한 6주가 걸려요. 6주요? 네. 그러면은 네. 6주에 한 번씩 우리의 피부는 새로운 피부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지금 피부가 안 좋아도 6주 후에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안 좋은 이유를 빼면은 네. 그 여드름이나 뭐 건선이나 이런 거를 치료를 잘 하면은 6주 있으면은 새 피부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만지는 피부도 6주 전에 맨 밑에 있다 올라온 애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뭐 기미나 주름은 안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베이셀리 위에 있는 애들은 새로 올라오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네. 문신, 타투죠. 네네. 그거를 갖다가 표피 위에다 해버리면은 그건 6주면 없어지는 없어져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 바늘 가지고 이제 진피 밑으로 이렇게 깊숙이 넣어야 네. 이제 색깔이 변하지 않고 오래 가요. 그럼 우리 어머님들 하시는 그 눈썹 문신, 네, 그거는 진피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신, 그것도 문신이죠. 영구 문신이지만. 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옅어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색소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콜라겐도 좀 내려가고 피부도 조금 얇아지고 또 그 면역 세포 중에 페고사이트라는 그 종자가 와가지고 그걸 또 먹고 달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빨리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렇게 모여 있다가 점점 희미해지고 퍼지고 색깔도 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항상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은 표피에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비용은 좀 많이 드시겠지만. 그렇죠. 네. 요즘에 그 인기 있는 뭐 헤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색소를 갖다가 위에서 덮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표피 위에 그 색을 하는 거니까 이제 좀 있으면 색깔이 빠지기도 해요. 네.